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12운성 묘지의 어떤 실전 해석 강의 2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번에 원테이크로 12운성 묘지 실전 해석을 강의를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2운성 묘지 실전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12운성이든 그러니까 묘지든 어떤 12운성이든 해석은 기본 궁성 그리고 십성 12운성과 또 기타 신살도 함께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사주의 원국에 사주 8글자에 묘지가 있을 때 그쵸? 묘지가 있을 때 해석과 운으로 진술충미운이 들어왔을 때 해석에 대해서 각각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 해석인 봉법 일간을 기준으로 연월일시 지지의 어떤 그런 진술충미 운이 들어왔을 때 묘지가 들어왔을 때 해석과 그 다음에 인종법 그래서 진술충미가 나한테 꼭 묘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천간에 어떤 글자를 인묘시키는지를 보면서 해석을 하는 그 인종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운 해석할 때 정말 비법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이해하시면 사주 해석이 이 수준이 한 단계 진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한 번 더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12운성의 묘지의 그 실전 해석 방법 중에 세 번째부터 이제 들어갈 텐데, 우리가 이제 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겉법. 겉법은, 봉법하고 인종법은 일간을 중심으로 또는 천간에 따른 어떤 글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봤는데, 겉법은요, 간지의 자체 인묘지를 깔고 있을 때 해석 방법인데 이것은 주로 이제 원국에 해당되는 경우죠. 원국에 해당이 되고 이때는 이제 십성 위주로 십성의 육친 그쵸? 부모, 형제, 처자, 육친 위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씩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병화일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주가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병화일간에 옆에 병화가 있으니까 비견이잖아요. 비견이고, 일간을 중심으로도 이게 식신이면서 묘지고 이 겉법으로 병화 비견의 기준으로도 이게 묘지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연월일시의 월은 부모 형제의 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견이 이 시기에 인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커가면서 일찍 이 시기에 내 형제나 자매 또는 알고 있는 친한 친구가 인묘가 되거나 그러니까 인묘가 된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 제일 안 좋은 상황은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또 형제랑 헤어질 수 있다, 형제가 유학 갈 수 있다, 그렇죠? 나 또한 유학 갈 수가 있는 모습이죠. 나도 식신의 인묘니까. 그런 모습이고 내 형제가 백호의 기운을 갖고 있는 형제다, 전문가다, 또는 이제 이 시기에 형제가 어떤 뭐 묘지에 빠지는 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몸이 힘들어지든지 다치든지 멀리 떠나든지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화가 있다. 자, 이런 사주가 있으면 병화한테 정화는 겁재잖아요. 겁재. 그리고 병축은 요것도 이제 상관. 병화한테 축토는 화생토 상관이면서 일간 기준으로는 양지인데 정축 자체는 이제 묘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화하고 정화가 옆에 있으면 이제 병탈정광이라고 해서 병화의 밝은 빛과 오지랖으로 인해서 정화의 어떤 촛불이나 횃불 이런 것들이 이제 빛을 잃는다라는 이제 해석도 되고, 이 시기에 나는 양지의 어떤 모습인데 이 정화의 겁재는 묘지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대적인 경쟁력은 좀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시기에 누구랑 경쟁을 하게 되면 일단은 50% 먹고 들어간다. 자, 이런 모습도 될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겁재, 월은 나보다 약간 손 윗사람, 그쵸? 얘기니까 내 형이나 위에 있는 선배가 정축적인 어떤 백호적인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겁법은 주로 육춘 위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약간의 부정적인 어떤 느낌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두 문제. 비교안을 받고 이제 식신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간목일간이다. 그러면 이게 병술이다. 이런 서주가 있고요. 간목일간의 정축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간목일간의 병정은 식신과 상관이 되죠. 정화는 상관이 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갑술은요, 이게 편제면서 일간기준, 봉법으로는 양지고, 병술은 자체가 인묘지다. 그쵸? 갑축은 정제면서 관대, 봉법으로는 관대고, 정축은 묘지입니다. 이 간목일간에는 이게 병술이 있다 그러면 내 형제, 첫 번째는 육친적으로 형제 궁성으로 따지면 부모 형제궁에 어떤 병술이 있으니까 부모나 형제의 모습이 병술의 백호적인 모습이다.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만약에 술토운이 들어오든지 다른 운이 들어서 충을 하게 되면 그 병화의 어떤 그런 부모 형제궁이 흔들린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육친적으로 보면 식신은 여자한테는 자식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자식이 기운이 인묘되는 기운이다 보니까 무조건 이 운으로 들어왔을 때는 인묘되거나 잘못되거나 갇히거나 답답해지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식이 조금 병술 백호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글자가 와서 작동을 하면 병술이 자기 인묘지의 어떤 기운을 또 띠게 되니 잘못될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자식이 좀 전문가적인 백호, 압력성, 스타 또는 어떤 이 프로의 별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게 보면 일단은 식신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남자 입장에서 식신은요, 장모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모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또 보일 수 있다. 상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은 식신상관이 여자한테는 자식이니까 자식이 어떤 정축의 모습을 갖출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나한테는 천울귀인 정제라 괜찮은 모습이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상관생제해서 따박따박 큰 돈보다는 작은 돈 이렇게 해가는 모습이다. 그리고 육친적으로 이게 이제 인묘지에 정화 상관이 놓여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적인 언변술 이런 걸 할 때 이제 그 기운을 정축의 백호 기운으로 쓰는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또한 여자 입장에서는 식신상관이 자식이 되니까 자식이 이 시기에 또 이렇게 인묘의 어떤 운으로 좀 답답해지거나 잘못되거나 아프거나 멀리 떠나보내거나 자식을, 그쵸? 이 묘는 분리의 또는 반복의 의미도 있으니까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식신상관은 이렇고, 자, 무토다. 재성을 그러면 임진, 또 무토다. 그러면 개미,
자, 이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월에만 이렇게 썼는데 이게 시나 년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은 빼고 그러면 무토한테 임수는 편재, 무토한테 개수는 합을 하면서 이게 정제. 그쵸? 이거는 비견, 무진, 무미는 겁재. 자, 겁재면서 무지는 관대고 임지는 자체 겁법으로 간지 자체가 묘지에 빠지는 모습이다. 그리고 무미는 겁재면서 무비는 로강세, 무미는 이제 쇠지, 그쵸? 무미는 쇠지면서 개미는 이게 이제 묘지에 빠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일단 육친적으로 보면 이 편제가 인묘되는 모습이니까 아버지가, 그쵸? 아버지가 이제 육친으로 편제인데 이 시기에 나하고의 관계성이 매우 멀어진다. 옆에 있어도 같이 살아도 없는 것처럼, 그쵸?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또는 나한테 관심이 없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아버지가 멀리 뭐 해외로 가든지 아버지랑 엄마가 이혼을 해서 아버지의 기운이 나한테 미치질 못하든지 이런 모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수 또한. 근데 이제 무게합은 또 내가 이 정제를 아끼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습은 또 남자한테는 아버지도 되지만 여자의 모습도 돼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빠진다. 여자의 힘이 약해진다. 여자가 잘못될 수 있다. 와이프나 그런 모습도 이제 우리가 겁재. 정제가 이제 이 빠져드는 같이 자체 인묘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정제의 기운이 또는 편제의 기운이 인묘지를 깔고 있어서 어떤 가만히 있을 때는 그런 모습보다는 운에서 이 미를 건드려줬을 때 축토라든가, 그쵸? 술토라든가, 어떤 지는 또 이게 술토라든가 뭐 미토라든가 하는 어떤 형충이 가해졌을 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지만 연월일시 궁성적으로 월에 또는 임진이 시에 있다. 그러면 자식이, 그쵸? 능력 있고 뭐 편재적인 모습인데 자식 자체가 나중에 인묘되는 모습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성적으로 비겁, 식상, 편재. 관성이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에요? 관성은 병화의 임진이다. 평관이죠. 병화의 개미가 그렇다. 월주로만 일단 여러분 해석을 하는데 이 병화한테 임수는 평관이고 병화한테 임수는 정관이다. 병지는 식신, 그렇죠? 병미는 이게 상관. 병미는 사오미 로강 세지면서 묘지고 병지는 관대면서 임지는 묘지다. 그럼 편관이 뭐냐? 편관이 먼저 육친적으로 보면 자식의 기운이 되기도 하죠. 남자한테는. 여자한테는 남자의 어떤 모습도 되고. 그러니까 이 시기에 남자가 이 묘지에 빠지는 어떤 그런 운을 겪을 수도 있다. 왜냐면 운으로 진술충미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 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수, 이 진에 이제 임묘가 되니까 이런 모습이 또 올 수도 있다. 그렇죠? 또 자식이, 남자한테는 자식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부모 형제 궁이기도 하니까 부모 형제가 또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사주 구조나 여러 가지 운이나 상황을 같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간지 자체가 인묘를 깔고 있다는 것은 인묘될 수 있는 배경이나 어떤 그런 가능성을 깔고 있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봐주면 돼요. 그래서 정관이 육친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동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 자, 무술이다. 경금한테 편인이죠. 자, 경금한테
경금한테 기축이다. 그럼 경금한테부터는 이게 이제 토생금 하니까 이제 편인이 되고, 경금한테 기토는 이게 정인이 되죠. 아이고. 정인의 모습이다. 경술 또한 편인이면서 세지면서 무술은 묘지다. 자, 경축 정인이면서 경축 자체도 이게 묘지네요. 묘지고 12간 겉보로도 묘지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사실은 정인도 인묘되고요, 나도 인묘됩니다. 경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이 시기에 부모가 또는 공부가, 문서가 특히 이 월의 시기에 어떤 인묘적인 현상을 보일 수 있다. 이쪽도 이제 뭐 정인은 뭐 친엄마, 편인은 뭐 새엄마, 계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편인은 엄마의 모습이니까 어떤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또 편인의 어떤 특수한 자격이나 특수 공부 이런 것들이 편인에 어떤 빠져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겉법은 해석하기가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안 차지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계속 해왔던 거니까 제가 참고 삼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좌법. 자, 좌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좌법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좌법은요, 지지속, 지장간, 지지속 지장간과 해당 지지와의 12운성 관계를 보는 겁니다. 십이운성의 관계를 보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진술충미의 어떤 지장관과 그 지장관 속에 그 의미를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진, 술, 축, 그러니까 진술충미라는 이 토 네 글자가요, 상당히 조금 난해합니다.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진술충미라는 이 묘고지 또는 십이신설로는 화계지라고 얘기하는데, 먼저 이제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기, 그 다음에 본기나 우리가 말기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장간은 써보면 진은 을, 개, 무, 이제 지장간을 갖고 있죠. 술은 신, 정, 무. 제가 몇 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내용을 지난번 제가 라이브 방송 진술충미 입고계고 설명을 할 때 했었는데, 음향이 마이크가 안 켜진 상태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냥 방송을 안 띄우고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축은 개신기. 지장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이제 제 강의를 쭉 들어오셨으면 저절로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미는 정, 을, 기라는 지장간을 이제 품고 있는데, 여기서 각각의 첫 번째 진술충미의 여러분 이 본기가 아니라 여기 초기는요, 초기의 글자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방합적인, 그러니까 네 계절의 마무리를 뜻합니다. 방합. 그러니까 진은 네 계절이
인묘지인이니까, 그쵸? 이 을목의, 봄에, 목에 어떤 이 내계절의 방한 마무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술은 신유술, 가을을 마무리하는 신금의 어떤 의미가 있고, 축은 해자축의 겨울, 그쵸? 겨울의 음인 이 개수를 여기에서 쓰고, 미는 사오미, 여름에 음화인 정화를 이렇게 이제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31일 기준으로, 한 달 31일 기준으로 각각의 여기가 차지하는 비율은요, 각각의 9일입니다.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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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자, 중기는 3일씩을 차지해요. 3, 3, 3, 3. 그 다음에, 본기가 18일씩을 차지해서, 그러니까 이 여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한 30% 정도 차지하고요. 중기가 대략, 중기는, 이것은 이제 삼합의 마무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자, 보면, 진은, 계절로는 신자진, 봄에서 여름으로 이어지는 글자이긴 하면서도요, 신자진, 수의 삼합의 마무리를 하는 글자입니다. 삼합의 묘지니까 개수, 술은 인오술, 화의 마무리니까 음의 화인 정화, 그쵸? 축은 사유축, 금의 마무리니까 금의 음의 음간인 신금이 위치하고, 미는 해묘미, 목의 목, 그쵸? 마무리하니까 을목이 위치를 하는데, 각 계절은 약 3일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해서 대략 여기는 10% 정도의 이 비율과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 진술충미의 무토, 기토는 그 토의 양의 글자니까 양의 토냐, 충미는 음의 토니까 음의 토냐, 토의 본기로서 음양을 결정하는 어떤 지장간, 무토는 양이고 기토는 음이니까 진하고 술은 양의 토로 보고요, 충미는 음의 토로 본다. 그 어떤 의미가 있는데, 이게 대략 한 60% 정도 차지하죠. 그래서 진술충민이라는 글자는요, 이게 원래의 모습은 토의 의미가 큽니다. 토의 의미가 크지만 옆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진은 또는 술, 충, 미는요, 각각의 색깔을 바꾼다는 거예요. 진은 목의 어떤 글자로도 쓸 수가 있고요, 수의 글자로도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술은 신유술, 금의 묘지나 화의 묘지를 쓸 수도 있고, 축은 일단은 그 해자축의 겨울을 닫는 글자로 쓸 수도 있고, 신금, 사유축을 마무리하는 묘지를 쓸 수도 있고, 자, 미는 여름을 닫는 글자로 쓰일 수도 있고요, 해묘미의 묘지로도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 의미는 또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인신사의 사생지는 막 시작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활동성이 있는 어떤 그런 글자고, 자오묘유는 우리가 왕지잖아요. 왕지. 그래서 정말 목화 금수의 대표를 하는 글자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글자인데, 이 진술충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한 계절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삼합을 마무리하는 글자다 보니까 이 어떤 노인의 모습입니다. 노인. 세상을 다 살은 노인이면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진술충미의 이 중기라는 것은 삼합은요, 우리가 목적이 있는 합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인 일. 그래서 진술충미는 이 중기가 삼합의 의미를
3일씩밖에 부여 안 한 것은 이제 그만 사회 일 그만하고 그쵸? 네 본 모습을 잘 찾아가라. 그런 의미도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진술충미의 의미가. 그래서 이 좌법의 어떤 그런 이 진에 있는 을개무의 이 힘을 이제 어떤 힘이나 왕세나 쓰임을 볼 때, 그러니까 이 중기가 천간으로 투간했다고 하는 것은 삼합적으로 일적으로 목적이 있게 잘 쓰일 수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여기가 투간을 하거나 여기가 있는 모습은 너의 본 가족이나 목적이 없는 합의 임무 역할을 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법, 그래서 이게 을목은 진토에 이게 관대지고요. 그쵸? 개지는 양지죠. 무진도 관대지고. 그러니까 이 을목이나 무토가 진에서는 상당히 조금 세력이 있는 겁니다. 자, 신술도 이 관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그쵸? 그러면 정술 양지고 무술은 묘지입니다. 자, 개축은 관대지고 신축은 양지고 기축은 인묘지죠. 정미 관대지고요. 을미 양지고 기미 관대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여기는요 힘이 전부 다 관대지로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꽤 셉니다. 그리고 음간의 관대지는 이게 전부 다 음간 양인의 글자로 이 여기가 차지하는 어떤 힘이 상당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기에 있는 개진이라든가 정술, 신축, 을미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양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삼합의 어떤 이 중기의 글자는요 아주 활동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술충미라는 그때는요 사회적인 활동을 줄여라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진술충미 운이 들어왔을 때나 그 글자가 있으면 활동하지 말고 내가 나대지 말고 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지는 엄마의 뱃속에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운동성이니까 가만히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삼합은 내가 일이라는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랑 이렇게 또 매칭이 됩니다. 이 지장간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다 이렇게 묘지에 있는 삼합의 운동성이 양지에 그러면서 9318이라는 3이라는 최소한의 날짜만 이렇게 배정을 한 것은 진술충이 뜨는 일하지 말고 네 본 모습을 찾아라. 너를 돌아봐라. 그쵸? 공부해라. 이런 의미가 지장간에도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이 명리라는 것이 이치에 또 이렇게 아구가 딱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하고 미는요 어떤 관대의 모습으로 또 이게 본기가 상당히 이제 센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진이라는 글자는요 이게 이제 그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토가 뜨거운 글자거든요. 뜨거운 글자. 그러니까 이 글자의 관대의 어떤 모습으로 상당히 힘이 있는 모습이다. 기토 또한 그래요. 기토도 기미가 이제 관대인데 미토는 여름의 글자잖아요. 이 기토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목화 토금수 할 때 상당히 뜨거운 모습이거든요. 뜨거운 조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대의 모습인데 이 무토는 또 술에는 또 인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은 인호술의 삼합의 묘지기도 하면서요. 신유술의 금의 또 묘고지가 되니까 각각의 기축이나 무술은
12운성 쪽으로 이렇게 조금 수성하는 모습을 가져라.